안녕하세요. 오늘의 젤리. 저는 젤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의 커피. 가끔은 맛있는 커피 말고 이런 캔커피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캔커피 아메리카노 맛이 땡기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편지 쓰는 법을 가지고 왔어요. 느조 편지 쓰는 법.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편지의 위력을 20살 때 느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청셔츠를 선물해준 제 친구 소윤이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20살 때 저한테 그냥 갑자기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써준 편지에 막 저의 장점을 나열해주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서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녀서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그리고 그때 제가 입시할 때였는데 시험장 가서 들고 가서 읽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편지가 주는 힘을 느꼈고,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힘을 주고 싶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보통 생일이나 어떤 것을 기념할 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편지란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결국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진심만 느껴진다면 저는 글솜씨와 말재주를 불문하고 와닿는 편지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시작 자체가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색다른 누군가한테 기억에 남을 만한 편지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영상 끝에는 당사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요즘에는 옛날만큼 편지를 쓰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가끔 인터넷에 엄마 아빠 연애 때 옛날 연애 편지를 보면은 진짜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어휘력이나 표현이나 그런 게 지금 세대보다 더 세심하고 성숙한 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편지라는 매개체가 더 많이 활용되기도 했고, 그래서 참 나는 진짜 더 과거에서 태어나서 사는 게 더 나랑 잘 맞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낭만과 사랑은 구지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너무 인생이 바쁘고 바쁘다 보니까 힘이 없고 귀찮고 정신없지만, 그래서 내가 굳이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살아갈 힘이 된다고 느껴요. 그런 게 체감이 될 때마다 신기할 만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편지를 쓸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유용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또 짤막하게 책 추천을 하나 해드리자면요. A가 X에게다. A가 X에게라는 존버거 소설이 있는데 이게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소설이에요. 수감자한테 연인이 보내는 편지인데 그 둘이 주고받는 편지로만 소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참 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고 애틋함과 그런 편지의 위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소설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책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편지를 어떻게 하면은 느조 편지를 쓰냐. 자, 첫 번째는요. 서두를 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사말 같은 거 있잖아요. 안녕? 누구누구야. 나 너의 누구누구 땡땡땡이야. 지금은 어쩌고 어쩌고의 날이고 나는 지금 뭐 어디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 이런 뻔한 인사말은
과감하게 다 날리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대뜸 시작부터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 대상과 편지를 받는 대상과 추억에 대한 문장 같은 것들을 쓰는 거죠. 저는 편지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쁜 편지지에 함축한 마음을 담는 게 심플하고 좋은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쁜 편지지를 발견하면 꼭 사야 돼요. 이게 참 편지 쓸 때는 예쁜 편지지가 없고, 그래서 저는 막 소품샵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예쁜 엽서가 있으면은 당장은 편지 쓸 사람 없어도 사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비유를 통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과 장점을 나열하는 거예요. 편지는 읽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고, 읽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정의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MBTI가 큰 열풍을 불고 온 이유 중에 하나인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과 장점을 나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한 내 인생의 변화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가정법을 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본이라면 그 다음은 약간 꼼수예요. 좀 쓸말 없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계절의 변화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이죠. 네 번째는요, 호칭이나 말의 어미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뭐 했어, 그랬어, 이렇게 하다가 끝을 그랬지, 하곤 해, 나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말의 어미를 바꿔서 쓰면은 읽는데 약간 조금 더 재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칭도 땡땡아 땡땡아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너라고 부르다던가, 이런 박력, 이승기 모먼트를 보여준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지가 읽는데 재미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짓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특유의 표정을 짓는 순간을 좋아하거든요. 그 표정에 대해서 묘사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느조 편지를 쓰는 건데, 이게 참 비유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비유가 너무 많으면 괜히 쓸데없이 포장하는 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와 적절한 서술이 필요한 게 바로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인사말, 서두 날리기,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비유를 통해서 서술하기, 그 사람의 특성과 장점을 나열하기,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쓸말없다 하면 꼼수, 계절의 변화, 그 사람과 상상하는 미래의 영역을 쓰기, 종결어미 바꾸고 호칭 한 번씩 바꿔주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게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들고 왔는데요. 받은 편지는 고이고이 모셔둘 수 있어도 제가 준 편지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누가 편지 쓸 때 다 남겨요. 근데 이것도 꿀팁이 있어요. 꿀팁. 편지 쓰기 전에 바로 편지지에 쓰지 말고 핸드폰 메모장에 한번 써보면서 수정했다가 최종적으로 편지지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 편지는 갖고 오지 못해서 이 영상을 위해서 편지를 써봤어요. 한번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저희 집 강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작성한 편지입니다. 물론 저희 집 강아지 모래에 대한 제 진심도 담겨 있어요. 모래에게, 나 요즘 시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 살면서 영혼을 느껴볼 수나 있을까? 예전에
발라도 발라도 닳지 않는 펄 섀도우를 보며 어쩌면 영원이라는 건 이렇게 빛나고 둥근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체감을 한 적 있어.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도 마찬가지야. 낡지 않고 닳지도 않아. 모래야, 너와 내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개 나이로 2살 반이고 넌 사람 나이로 어느덧 날 뛰어넘었지만 넌 나의 영원한 아기야. 너가 나에게 와준 이후 난 어떤 하루를 보냈든 간에 매일 현관문 앞에서 웃는 사람이 되었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랬어. 고마워. 너가 없었으면 평생 몰랐을 순간들이야. 이태리 어느 테라스에 앉아 햇빛을 쬐을 때도, 느리고 뜨거운 치앙마이를 걸을 때도 널 떠올렸어. 너는 이런 곳에 평생 올 수 없겠지 하며 슬퍼했. 너에게 필요 없는 기쁨인 걸 알아. 아무리 근사한 도시를 가져와도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우리 집 옥상과 한강이니까. 그런 바보같이 순수한 너를 떠올리며 난 힘을 낼 수도 있어.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 너와 걸어야 하고 너에게 공을 던져줘야 하니까. 사랑의 모래야. 나는 털이 꼬불거리는 엉뚱한 너가 정말 좋아. 갑자기 마무리되긴 했는데 저희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저희 집 강아지에게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편지 중에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편지를 가져왔거든요. 저랑 통하는 감수성이 있고 서로한테만 할 말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받은 편지 3편을 들고 왔는데 이게 아마 처음 받은 편지일 거예요. 이게 약간 그 관계의 변화를 보여줘서 되게 재밌다요. 이게 처음 만났을 때의 편지였어요. 호랑아 안녕. 늦은 생일을 축하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조각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을 텐데 강의실에서 널 봤다면 또 새롭게 설렜을 거야. 농구 코트에 앉기도 눕기도 하며 자유롭고 따뜻한 봄을 기대했지만 집순이 우리는 집에서의 나날도 그런대로 즐겁다. 그치? 요맘때 너한테 내가 같이 하고 싶었던 몇 가지를 써보낸 적이 있는데 기억해? 그거 아직 못했으니 너는 나를 오래 봐야 한다잉. 10월에 문자를 남긴 너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안 읽을게요. 느라 내가 갈게 하던 목소리를 생각하면 슬프다가도 행복해. 나도 랑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게 되면 언제고 한달음에 달려갈게.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더더 소망해.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할 때면 나는 꼭 네 이름을 빼놓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재미난 친구다 라고 말해줘. 그런 너를 알게 되어 감사해. 호랑해. 나는 이게 친해지고 1년 뒤에 받은 편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관계에 친밀함이 쌓여가는 게 보여서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은 이게 22살 때 편지고 그 다음 해인 23살 때 편지는요. 랑아,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게 어떤 우연이었는지. 나는 종종 신이 나한테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물속에 빠뜨려 놓고 튜브 같은 걸 던져주는 거야. 21살에 만난 호랑이가 귀여운 튜브 같았다면, 잠깐 몸을 기댈 곳 같았다면, 오늘 내게 호랑이는 헤엄쳐갈 땅이야. 너랑 같이 웃고 쓰고 화내고 사랑하고 슬퍼할 생각을 하면 어떤 용기도 생긴다. 너가 내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거운 마음일까? 그래도 나는 매년 이렇게 너의 지난 생일을 챙기고 그런 봄에 서서 여름을 기다리고 이상한 여름이었다며 투덜거리고 오들오들 떨며 겨울을 견디고 싶어. 너를 알게 되었단 걸 상기할 때마다 신은 아주 나쁘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마음이 약해져.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있을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일했지만 사랑한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 사랑해, 고마워, 느리가. 이 편지인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고 아주 오랫동안 힘들 때마다 꺼내보았어요. 그 다음 얘 문제야 문제. 그 다음 연도 24살 때 24살 때는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느라 나한테 예쁜 편지지에 다시 편지 써줘. 하지만 이것도 다 좋아. 아까 답장이 오지 않아서 어쩌면 문득 너가 교통사고에 당했거나 납치됐거나 코로나에 걸렸는데 중증이라 실려갔을 수도 있겠지 생각했어. 진심으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서 두려웠지만 양의 의지로 나를 떠났을 리는 없다고 확신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기에 안도하기도 했지. 너를 아끼면서도 믿는구나. 너가 아프면 너는 피가 부족하지. 내 B형 피를 줄 수 있나? 주변에라도 있을까?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너가 사라진다면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지만 약속했던 미래가 현실의 시간이 될 때마다 완벽하게 불가능한 소원들을 맞닥뜨리면서 내 삶은 늘 부족하고 배고프게 흘러가겠구나 싶어 쓸쓸했어. 그렇지만 너가 없으면 쓸쓸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싫지 않아. 그런 일은 없겠지? 나도 그렇게 할게. 생일 축하한다랑 너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 확언할 수 있어. 너를 사랑해. 이 편지예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받았던 편지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애틋해지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시간은 왜 절대 되돌릴 수 없을까? 왜 절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슬퍼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서 잠깐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로에게 좋은 힘이 되고 추억이 됐다면 저는 그 관계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그렇게 나쁘게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편지를 다시 읽으니까 아까 말했듯 신기할 정도로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시금 이런 소중한 마음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함으로써 살아갈 힘이 느껴지는 신기한 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또 선물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어요. 저에게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저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사랑을 담아. 다정한 것도 체력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이 천사의 필사노트에 적어놨는데 박지영 작가의 쿠쿠 나의 반려밥솥에게 라는 단편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강선동은 한 번도 싸운 적 없었다.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착했다. 39이 되어서 강선동은 자신과 다른 남을 돌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착함은 양보가 아니었다. 희생이 아니었다. 투쟁하고 악착같이 싸우고 탐욕스레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하루 세끼 성실하게 꼭꼭 씹어 든든하게 먹고 근력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며 사라지지 않도록 버텨내야 하는 것이었다. 이 구절이 공감되고 좋아서 적어놨어요. 제 요즘에 위시 리스트가 있어요. 뭐냐면 사고 싶은 침대 그 세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대 커버 세트? 예쁘지 않아요? 언젠가 사게 된다면 꼭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침대 커버 세트에 대해서?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편지를 꺼내보면서 힘을 얻은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댓글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몇 번씩 다시 읽고 그러거든요. 굳이 이것도 굳이 댓글을 안 달아도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굳이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있어. 난 그렇게 살아. 어쨌거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고, 꼭 보답해드릴 수 있는 기회나 순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모니터 너머로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온을 바라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 채널 낭돌로 돌아오겠습니다.